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막 200평짜리 거대한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꽤 잘 나가던 실내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지금은 회원들 발길이 끊긴 지 꽤 오래됐고 기계들은 먼지가 막 쌓여가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임대료 때문에 점주석은 진짜 타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전형적인 그 상권에 막힌 혈관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죽어가는 공간에서 골프공 색깔을 딱 하나 바꾸고 타겟 고객의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살짝 틀었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게 진짜라면 당장 그 솔루션을 알고 싶어질 텐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집중 탐구에서 깊게 파헤쳐볼 1번부터 17번까지의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크야라는 스크린파크 골프 전문 기업의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가맹점 모집 제안서 자료들인데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든 것 같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만나서 완벽한 비즈니스 피보팅에 성공하는지 그 치열한 생존 전략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2번 자료부터 들어가 보죠. 초반부를 보면 기존 골프 연습장 점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이 막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네, 이 상태로 1, 2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죠. 이건 절대 엄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동네 걷다 보면 예전엔 흔했던 초록색 그물망 쳐진 연습장들이 어느 순간 다 임대 문의를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겹쳤는데요. 첫째는 그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화려한 대형 스크린 골프 체인점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하면서 벌어진 출혈 경쟁입니다. 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싹 쓸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고정비의 압박이죠.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는데 임대료랑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요. 네, 제일 무서운 게 고정비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레슨 수요의 하락입니다. 레슨 수요요? 예전엔 프로님한테 레슨 받는 게 그 연습장 핵심 매출 아니었나요? 네, 원래 실내 연습장의 핵심 캐시카우가 그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 무료 레슨 영상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아, 하긴 저도 유튜브 보고 폼 교정 따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는 줄어드는데 비싼 인건비 주고 태칭 프로를 고용해봤자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와, 마치 물이 막 새는 배에 타고 있는데 수리할 돈은 없고 옆에 더 크고 화려한 유람선들이 지나가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권리금이라도 챙겨서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3번부터 6번 자료를 보면 파크야의 솔루션은 좀 다릅니다. 도망치지 마라. 대신 주인공을 바꿔라 라고 제안을 해요. 타겟을 일반 골퍼가 아니라 중장년층, 즉 파크 골프를 즐기는 시니어들로 바꾸자는 건데요. 네, 기존 공간을 스크린 파크 골프 중심의 수익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파크 골프 하면 보통 동네 공원 잔디밭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처럼 즐기시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 무너져가는 200평짜리 상가를 살려낼 만큼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일시적 유행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대한 인구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거든요. 아, 인구 구조적 변화요? 네, 우리나라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과거의 노인들이 아닙니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경제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레저를 즐기려는 욕구가 강하죠. 아,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일반 골프는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지만 파크 골프는 장비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운동 삼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호인 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비력을 갖춘 천만 시니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이 맘 편히 돈 쓰면 놀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입니다. 체류 시간이요? 네. 이분들은 부부나 모임 단위로 오셔서 장시간 머무르며 커뮤니티 중심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골프장보다 훨씬 높은 재방문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아하, 타겟 시장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어요. 굳이 실내여야 합니까?
파크골프의 묘미는 야외에서 햇살 받으며 걷는 거잖아요. 답답한 실내 공간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허들이죠.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고객이 실내로 들어올 명분이 없으면 실패하니까요. 7번 자료를 뜯어보면 그들이 이 물리적 한계를 기술과 공간의 차별화로 어떻게 돌파했는지 나옵니다. 기술적인 돌파구가 뭔가요? 첫 번째는 유색볼 인식 센서입니다. 파크야만이 가진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죠. 유색볼이요? 색깔 있는 공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일반 스크린 골프 장비들은 하얀색 공을 인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일반 골프공은 보통 다 하얘니까. 맞아요. 그런데 야외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잔디 위에서 눈에 잘 띄게 노란색이나 형광색 같은 컬러 공을 주로 씁니다. 오, 자기만의 애착공 같은 게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내에 왔는데 자기가 평소 쓰던 컬러 공을 못 쓰면 거기서부터 현실감이 깨져버리거든요. 파크야는 이 다양한 색상의 공을 인식하는 유일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필드감을 그대로 구현해낸 겁니다. 와, 기술이 고객의 이질감을 지워버린 거군요. 그리고 공간 기획 부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기존 골프 연습장은 약간 독서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혼자 벽 보고 스윙 연습하는. 네, 보통 다 칸막이 쳐져 있죠. 그런데 제안서에 있는 파크야 매장 사진을 보니까 이건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대형 스크린에 웅장한 사운드가 나오고 타석 뒤에는 엄청 편안해 보이는 고급 소파들이 막 배치되어 있어요. 약간 프라이빗 영화관이나 고급 파티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기서 이 비즈니스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선 극장형 스크린 시스템이죠. 공간의 성격을 모임형 레저 공간으로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노는 공간으로 바꾼 거네요? 네, 시니어분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연습장이 아니라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간식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임의 장소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술이랑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폐업 위기에 처한 점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 아닙니까? 당연하죠. 초기 투자 비용의 압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싹 바꾸고 최신 장비 넣자고 하면 점주들은 그럴 돈 있으면 벌써 권리금 받고 나갔지 하실 텐데요. 이 비용 압박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8번부터 11번 자료에 그 답이 있죠?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공동성장형 전환 모델이라는 아주 영리한 상생 모델을 제안합니다. 공동성장형이요? 본사에서 돈을 대준다는 건가요? 초기 투자 부담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점주는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투자해서 시작할 수 있고 가장 비싼 장비 금액은 분할 납부 형태로 냅니다. 심지어 36개월 동안 본사에서 운영 인센티브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요. 와, 잠깐만요. 본사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장비값을 분할해주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나요? 그 이유가 전략적 한정 모집이라는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 34개 매장만 한정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 10개, 경상권 10개 이런 식으로요.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가맹점을 막 팍팍 늘려야 돈을 버는 구조 아닌가요? 34개면 너무 적은데요? 그게 바로 과거 스크린 골프 시장 위기의 원인이었던 출혈 경쟁을 본사 차원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무한정 늘리다 다 같이 망하는 걸 막겠다는 거군요. 네, 34개 한정으로 희소성을 보장해서 각 점주에게 넓은 상권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매장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수익구조 파트를 보면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년 안에 본전을 뽑는다. 이거 엄청나게 공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인건비 절감과 수익 다각화에 있습니다. 앞서 기존 연습장이 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레슨 수요 하락이었잖아요. 네, 비싼 티칭 프로 고용하는 거요. 그런데 파크 골프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초보자도 쉽게 배웁니다. 즉, 레슨 의존도가 낮아서 점주 입장에선 비싼 프로를 상주시킬 필요가 없고 운영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인건비라는 엄청난 고정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 나가는 구멍은 꽉 막아버렸네요. 그렇죠. 반면에 들어오는 돈은 회원권, 시간제 이용료뿐만 아니라 용품 판매, 식음료, 자체 이벤트나 대회 수익 등으로 아주 다양화됩니다.
나가는 돈은 줄고 매출 구조는 다양해지니 투자금 회수 기간이 확 짧아지는 거죠. 아하, 숫자로 보니 납득이 확 가네요. 좋습니다. 화려하게 매장 오픈해서 초기 수익을 낸다고 치죠. 그런데 3년, 5년 뒤에도 이 매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2번부터 16번 자료를 보면 본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데요. 네, 그 부분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기반 운영과 본사의 전방위 지원입니다. 데이터 기반 운영이요? 그냥 감으로 하는 동네 장사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본사가 운영 컨설팅부터 마케팅, 시스템 관리까지 6대 영역을 꼼꼼하게 지원하는데요. 철저하게 고객의 이용 시간대나 요일별 패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예를 들어 평일 오후 특정 시간대가 유독 빈다면 본사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타겟 마케팅을 제안하죠. 그 시간대 시니어 모임 고객들에게 맞춤형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를 최적화해서 쏘는 겁니다. 와, 빈 시간을 핀셋처럼 집어내서 메워버리네요. 네, 그 결과 도입 후 매출이 38% 상승하고 고객 재방문율도 25%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맹점 생존율이 95% 이상이고 재계약률도 90%에 달하죠. 자영업한에서 생존율 95%면 거의 경이로운 수치네요. 주먹구구식 장사가 아니라 무슨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처럼 효율을 높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비즈니스가 우선 검토하는 매장 조건이 아주 절묘해요. 어떤 조건인가요? 80평에서 200평 규모가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된 기존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나 유휴상가입니다. 아, 주차장 있는 대형 지하상가요? 이거 텅텅 비면 건물주들 입장에선 완전 골칫거리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파크야의 솔루션이 막힌 혈관 뚫어주는 심폐소생술처럼 들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주차가 가능하고 유동인구가 있는 입지와 이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는 전략이죠. 이 타당성이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집중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17번 자료를 보니까 파크야가 지향하는 바가 한 줄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네, 파크야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폐업 위기의 공간을 수익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쇠락하는 시장에서 무작정 버티는 대신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 통계, 즉 중장년층과 그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라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자산인 빈 매장을 재활용해서 완벽하게 피보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죠. 네, 오늘 파크야의 사례를 샅샅이 해보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의 그 근본적인 욕망이 딱 결합되었을 때 죽어가던 200평짜리 상가 지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 만든 마법 같은 결과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퇴근길이나 주말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가 무심코 사양산업이라고 또는 죽은 상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치는 공간이나 비즈니스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어쩌면 그곳들도 아주 약간의 타겟 변경과 커뮤니티라는 마법의 양념만 더해지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다음 세대의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숨어 있으니까요. 네,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는 이미 우리 주변의 텅 빈 공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탐구였습니다.